사기꾼을 귀신같이 피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기꾼들, 꼭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귀신처럼 피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기꾼들을 만나고 피해를 입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해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 또한 거의 없겠죠. 대체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그 가격에 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갭을 점점 좁혀가는 게 협상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제안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인건비 또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판매하는 제품, 이런 여러 가지 가격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평가하는 나의 가치, 내가 평가하는 내 사업의 가치, 내가 평가하는 제품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는 사람도 여러 시장 조사를 하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잘 알 거예요. 이 제품의 가격, 이 사업성, 저 사람의 능력,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높게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의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이구, 저 사람이 이 가격을 잘 모르고 나에게 좋은 가격에 제시를 했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9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절대 상대방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인사를,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브랜드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매수할 사람과 미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했던 게, 첫 미팅에서 이 미팅과 딱히 관련이 없는 지인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지인은 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왔어요. 굉장히 큰 유통업체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분의 명함을 보고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겠죠.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매입을 하시려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오신 분이 유명한 유통회사의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이 옆에 계신 분도 신뢰를 하게 됐던 거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어떤 내용이신지 잘 알겠죠. 최근에 유사한 예로 왕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희대의 사기꾼으로 지금 통하고 있죠. 그 왕진진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수법과 굉장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왕진진이라는 사람은 20대를 거의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출소를 하자마자 본인은 신분 세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신분 세탁하는 방법이 바로 유명 인사와 인맥을 쌓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건설 회사와 유명한 건설 회사의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는 유명한 골통품 수집가와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신뢰하기는 힘들죠. 얼굴만 트는 게 제일 첫 단계인가 봐요. 그렇게 서로의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이 세 명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를 기획합니다. 왕진진이요. 이분은 건설회사에서 유명하고 이분은 골동품 회사로 유명한데, 이 두 분과 왕진진, 세 명이 동시에 만나면서 왕진진에 대한 의심이 약해져요. 왜냐면 왕진진이 저렇게 유명한 건설회사의 대표와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구나, 왕진진이 저렇게 유명한 골통품 수집가와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구나 하면서 왕진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실은 건설사 회사는 골동품 회사의 대표를 보고 유명한 건설사 회사는 왕진진의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골동품 회사의 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골동품 회사의 대표는 건설사 대표에게 보증수표가 됐어요. 그런 관계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여가며 신분 세탁을 하는 방법.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다닐 때 나에게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이 사람의 보증수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저도 그렇게 저를 소개시키고 다녔던 분이 사기로 구속이 되셨는데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맞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저랑 만난 지가 몇 번 되지도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회사의 주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3번 이상 어기는 사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사기꾼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길 수 있는데 정말 우연히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연이라도 3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이 없는 사람도 내 옆에 두시면 안 돼요. 정말 우연히도 약속을 어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정말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째, 약속을 어겼는데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변명을 먼저 하는 사람. 자,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또는 사과를 아예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사기꾼 가능성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소시오패스 영상 많이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가가 굉장히 피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사기꾼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넣게 됐네요. 사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화제만 자꾸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시오패스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자, 5번째, 투자 수익률 노력 없이 7% 이상을 제한하는 사람. 자,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대체로 그 기준이 다 있으세요. 보통 부동산에서도 그런 기준이 많이 세워지고요. 은행의 이율에서도 그런 기준이 많이 세워지는데요. 지금 은행 이자 몇 %인가요? 1%죠? 잘 나와야 2%입니다. 보통 1%에서 2% 사이로 금리가 측정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부동산 임대 수익은 몇 % 정도 될까요? 물론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이거 오피스텔 영업하시는 분들 저한테 악플 많이 달릴 거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3%에서 5% 정도 돼요. 5%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7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이나 투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제 말 믿고 걸으세요. 계산 다 해주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 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실 생겼을 때의 그 기간, 아무리 월세를 많이 올려놔도 임대차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 수익률이 7%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당신한테 안 갑니다. 당신한테 그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수익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수익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신한테 그 사업을 소개하지 않아요.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다 하죠. 왜냐면 은행에서 제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4% 5%면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7% 넘어가는 그 수익 투자에 여기에서 빌려서 여기에 넣으면 가만히 앉아서 2, 3%가 생기는데 그걸 왜 남을 줘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 조카한테 다 빌리죠. 그거 빌려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죠. 리스크는 설명하지 않는 그런 투자 유치. 7%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선은 걸으셔도 된다고 봐요. 만약에 10%가 넘어간다,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무언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도장 찍기를 재촉하는 사람. 계약서 한 장이 A4 용지 한 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한 장을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A4 용지 한 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릴까요? 하지만 읽는 것과 검토하는 것은 좀 내용이 다르죠. 최소한 10분 정도는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계약서라는 것은요. 물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다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장 정도 되는 계약서라고 한다면 1시간 정도는 보셔야 되겠죠.
천천히 앉아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약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빨리 찍게 강요하는 사람, 재촉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가 계약서를 읽고 있는데 자꾸 말을 시키는 분이 계세요. 앞에서. 그러면 내가 글은 눈으로 읽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말을 시키시는 분. 그런 분은 이 계약서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정도만 머리에 염두에 두시더라도 내가 잘못된 계약, 사기꾼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장빅TV였습니다.